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흐름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흐름이 좀 중요한 흐름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흐름. 그러니까 이게 뭐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이런 게 아니라 굵직한 장기적인 프레임에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엮어서 같이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코앞에 있는 지금 당장 여기 보면 구글 트렌드에 이제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이게 3개월짜리인데 되게 재밌죠. 비트코인은 1억을 찍고, 그리고 특정 알트코인들은 되게 많이 올라 몇백 프로 막 상승한 것도 있고, 아직 뭐 50% 이상 상승한 것도 있는데, 대중 심리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25%예요. 100을 찍고, 100을 기준해서 25%예요. 지금 대중 심리가 이렇습니다. 과연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오락가락하는 이제 단타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벌어보려고 하는 그 분들이 본인들 의향대로 안 된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어쨌건 이거에 역행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대중 심리는 25%인데 사실은 이제 상승장을 위한 준비 구간이라고 이제 잠정적인 그냥 그냥 잠시의 이제 조정 장세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이제 진짜 장기 프레임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한 뉴스거든요.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 밤 8시까지 가능해진다, 이 얘기가 나와요.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24시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 오후 무렵이면 끝나는데 이 거래를 밤 8시까지 한다? 그러면 되게 많이 이 시간을 되게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근데 제가 여기 보면 대체거래소서 12시간 운영 가닥, 비대칭 정보 문제 시장 감시 강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상에서 이 크립토가 이 주식시장하고 같이 크로스오버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버시스가 아니라 그냥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크립토에 있는 게 BTC ETF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TC ETF 거래는 시작이고, 나머지 이제 크립토 관련한 파생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향후에 이제 이더리움 ETF, 뭐 이클, 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뭐 도지코인, 기타 등등의 코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될 거예요. 이거랑 이 뉴스랑 한번 같이 한번 매칭해서 보시면, 여기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아마 더 엄청 핫한 장세가 될 거고,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사람들은 지금 가상자산 이 세금 관련해서 유예를 되게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제 입장 정리를 할 때 나를 기준에서의 관점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세력의 관점,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관점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거래를 늘려놓고 여기다 이제 가상자산을 집어넣고 파생상품을 집어넣으면 그냥 이거 개인들 돈 벌어주고 많은 볼륨 들어오라, 이러면은 주식시장에 관련해서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크립토 시장하고 엮이니까 더 많은 유동성이 분명히 들어올 거고, 여기서 많은 유동성이 들어오면 더 많은 상승이 있을 거고 세금을 뺄 수가 있는데, 한번 그냥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물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많은 법인 회사들이 지금 파산을 합니다. 지금 법인세를 신고를 못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자도 많이 나오는데 세금을 매길 수가 없죠. 그럼 이 세금을 어디서 빼야 될까요? 가상자산 유예되면 좋죠.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좋아요. 저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공백을 어디서 메꿀 거냐, 정부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미리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되고, 이건 이제 중국 관련한 얘기인데, 유튜브 특히나 이제 뭐 공중파 미디어들의 이제 다양한
경제 전문가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 이제 저는 그분들을 뭐 대학 강단에 서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손준 같은 사람은 이제 본인이 회사를 만들어서 1조짜리 회사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최태원이나 예, 이런 사람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고 나와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뉴스 보고 떠드는 사람들 보고는 그냥 저는 좀 약간 인정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은 이게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확장합니다. 물밑에서는. 단물만 빼먹고 튄다. 우려 속 알리, 쿠팡 직원도 스카우트. 여기 얘기 나오죠. 여기에 누가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국 업체라고 해도 사람들은 여기 취업을 합니다. 여기 신세계 관련해서, 이마트 관련해서 명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로 옮겨가서 여기서 급여를 받으면서 생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TV를 보니까 1천억 원대의 뭐 마케팅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국한돼서 지금 확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움직이는 이커머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샤오미 SU7 하루 만에 8만 대 판매, 6개월 기다려요. 이게 샤오미가 전자기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꽤 좋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샤오미라는 이 회사가 상품의 질이 좋은 거를, 근데 결국엔 자동차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막 그런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아마 더 많이 뽑아내서 전 세계 시장에 아마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IMF에서, 제가 이거는 뭐 유튜브 상에 하도 떠들었으니까, IMF가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은 PPP 기준에서 GDP 성장률 보면은 브릭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G7을 압도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마존이 확장하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게 더 빨리?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제가 이분법 논리로 나는 중국이 싫어요가 아니라, 항상 지구인의 관점에서, 3인칭 관점에서 항상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생각의 관념이 되게 중요해요, 살아가시는데. 그리고 이건 코인 시장에 관련한 얘기인데, 비트코인이 1억을 찍는 동안 특정 어떤 코인들은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올라갔다가 빠질 것 같이 하다가 올라갈 것 같다가 이제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친구, 이제 밈코인 트렌드를 지금 만들려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뉴스 몇 개를 보면 알거든요. 밈코인 트렌드를 만들려고 미디어를 동원해서 작업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얘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해, 제가 이제 유튜브상에 작년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락가락한 대중들은 수익을 많이 그렇게 못 거뒀을 거예요. 제가 이거 지폐 이상 본다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팬딩 영상을 뭐 간간히 유튜브상에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이제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시니까 이게 어떤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는 일론 머스크에 국한된 그 코인이 아니에요. 그 코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론 머스크는 얼굴 마담이고, 더 큰 그림이 사실 제가 봤을 땐 이면에 있어요. 근데 얘 말고 의외성이 작용하는 코인들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어쨌건 여기 오늘도 이걸 말씀드리는데, BTC ETF 승인됐다.
1억이다 대중들 대거 몰려가고 방송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위주로 막 떠들죠. 예. 계속 떠들게. 그래서 여기는 대출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아마 많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내년까지 이게 3억이 가면 과연 얘랑 의외성이 있는 코인들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 네? 여기 있는 코인들. 네? 뭐 이더가 됐건 저는 이더가 비트보다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클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이제 사람들 다 떠날 거야 아마. 지캐시, 호라이젠 이런 것도 아마. 그러고 나서 일정 수순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벡트 관련해서 몇 번 되게 악재 기사를 던졌죠. 네. 악재. 근데 제가 그거 프레임이다. 개인 투자자들 프레임이다. 벡트를 제가 강조했었던 이유가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벡트라는 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쇼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 의미가 다 있었다는 거죠. 이 3월 26일 날 가장 최근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중은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 있죠. 평범한 자산 수준 가지신 분들. 대중은 눈앞에 보이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몇백억대 자산가는 아닐 거예요. 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어릴 때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큰 돈을 못 벌어요. 손준 같은 사람은 눈앞에 안 보이는 거를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자 보세요. 그 악재 뉴스 막 던지다가 벡트에서 작년 4쿼터 암호화폐 서비스 매출 2억 2억 달러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3월 26일 날 건데 가장 최근 거죠. 그러니까 오는 3분기 기관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뭘 준비할까요? 벡트에서 망한다고 이제 뉴스 몇 개 던지고 했다가 CEO 교체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러죠. 가만히 보시면은 위메이드도 CEO를 교체한다. 그러니까 장영국 대표를 부회장으로 뺐죠. 카카오도 가만히 보시면은 김범수가 빠지고 뒤로 물러나고 정시나 버스턴 컨설팅에서 경력이 있는 그분을 모셔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같이 보시면은 거기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거기 이제 동일한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 거고. 자,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종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좀 우회적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여기 가고 싶어요. 누구나 가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어하고 100억짜리 집에 살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가다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리고 편하게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베팅을 해요. 근데 시세를 가지고 이제 보세요. 시세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시세를 가지고 줬다 뺏었다 하면서 이게 뭐 어떤 분한테는 아반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페라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한테는 뭐 이거보다 더 막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줬다 뺐다 그래요. 줬다 뺐다 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일로 이동하려고 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퉁퉁퉁퉁 거리면서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기사 저런 기사 그리고 시세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멘탈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두둑 떨어집니다. 제가 이걸 표현해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밧줄이 되게 단단한 밧줄이 이게 가닥이 하나둘씩 끊어져요. 가닥이 하나둘씩 끊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요거 남아있는 거예요.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닥을 가지고 여기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냥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단단한 거고, 아닌 분들은 이 가닥이 다 끊어져가지고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요것만. 그 요거마저 끊어지면 보세요. 네, 이게 안 넘어요. 요것마저 끊어지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자, 이게 좀 약간 잔인한 얘기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당사자도 그렇고 자제분들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 여기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진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천재적인 막 그런 거, 네, 그렇지 않는 한 과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어요. 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네. 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제가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 이거를 의식을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한테 이제 헐값에 이제 털리는 거고 당하는 거고. 제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동아줄 가닥을 끊어내는 그런 건데, 보시면은 이게 가장 최근 거거든요. 4월 1일 날 경찰 위메이드 입법 로비 설 제기, 게임마켓 고소권 불송치. 이 뉴스가 지금 이제 왜 나오냐면, 한국과 중국과 이제 특정 지역 국가에는 이 P2E 게임이 이게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에요. 보세요. 게임마켓 위메이드 엄정 수사 처벌 촉구, 위메이드 이의 신청 관련 내부 검토 후 절차 따라 진행. 이렇게 해서 지금 장영국 대표는 뭐 어쩌고저쩌고 기사에 나오고 시세는 막 꼬꾸라지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눈에 보여지는 걸 이제 중요시하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게 대중은 보이는 거에 확실함을 찾아요. 보이는 거에. 네. 이게 눈앞에 보이니까 밧줄 가닥에 툭툭툭툭 끊어지는 거지. 네. 위믹스가,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위믹스가 엄청나게 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사 몇 개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툭툭 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비트코인은 ETF 승인도 났죠. 1억이죠. 여기에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위믹스는 확신 못 하죠. 왜? 불법이니까. P2E 게임이 불법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이 박관우 이분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이제 현업에서 빠집니다. 그냥 지배구조만 40% 가지고 계셨다가, 이분이 이제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여기서 사실 저를 되게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털려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 털려 나가니까. 12년 만에 등판했다는 거를 중심 프레임에 두고 이게 3월 31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나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거죠. 경영 복귀 박간호 위메이드 뽑기 게임 탈피, 네, 건강한 BM 구축할 것 해서 중심 프레임을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무슨 이런 뉴스 보고 시세가 안 올라가면 사람들은 이제 욕하고 손절하고 떠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멍청하니까 당한 거고. 자, 이 정답을 다 알려주잖아요. 예. 이게 왜 정답이냐면 보세요. 이게 P2E 게임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이게 프레임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나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한국하고 중국은 이게 지금 확실히 100%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이제 제가 불확실성 속에서 돈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보면 타일랜드가 있고 싱가포르가 있고 뭐 기타 인도네시아가 있고, 여기 이제 브릭스 국가들 여기 이제 포진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 인구가 많아요. 여기 보면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연평균 P2E, 이게 P2E 게임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140%예요. 140%입니다. 그러면 P2E 게임에서 정부는 세금을 적절하게 거둘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노동으로 얻는 소득과 게임을 통해 얻는 소득의 차이가 적은 경우, 시장의 상황에 따라 P2E를 통해 얻는 소득이 노동소득 대비 높은 경우가 있어 P2E 게임에 유입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겠죠. 그러면 인도,
인도 엄청 큰 시장이에요. 인구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젊은 층이 되게 두텁습니다. 나이지리아.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CTC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건데, 이게 또 뭐랑 연결돼 있냐면 위메이드는 이제 중간에 이제 껴 있는 거고,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전 말씀드린 거고, 저도 이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SNS는 보통 뭘 많이 사용하냐면 태국은 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도네시아, 베트남, 기타 등등 비등비등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카카오하고 네이버 블로그, 뭐 라인 이런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보세요. 조선일보에서 여기서도 이제 정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뭐 카카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클레이튼 막 이런 데 핀시아 갖다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정답을 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려줘요. 저는 정답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3월 24일 날 뭐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냐면, 조선일보,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대중 후리기의 대표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 네카오도 힘 못 쓰는 코인판, 오를 땐 찔끔 떨어질 땐 더, 클레이튼 핀시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눈에 바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가져요. 근데 여기 써있죠. 비트코인 60% 오를 때 이거 클레이튼 핀시아 30% 상승에 그쳐. 이러면은 이거를 보고 기사를 읽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김치코인 외면의 최대 거래소 업비트 미상장 해가지고 여기 이 얘기를 알려주죠.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기사가. 김치코인 외면의 최대 거래소 업비트 미상장. 이게 아닌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업비트 상장. 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태까지 법적으로 카카오 두나무 관련해서 클레이튼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바로 직상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클레이튼하고 핀시아가 합병되면 3자이기 때문에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정답을 이미 알려준 거죠. 근데 이 기사를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노예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유튜브에서 누가 기사 보고 떠들면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노예 인생이에요. 제가 그냥 좀 극단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오늘 무슨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나는 열심히 살아요.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를 곰곰이 지금 시대의 흐름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흐름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현실성을 직시를 해서 이게 밑빠진 독인지 아닌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오늘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오늘 뭐 내가 임금을 받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밑빠진 독인지 아닌지 빨리 판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아마 내 자신의 운명과 내 가족의 운명이 아마 결정될 겁니다.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코인 시장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누구나가 다 100% 나는 코인 투자하면은 원효띠 같이 뭐 1천억을 벌 것 같고 그러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보면은 코인리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단타하다가 기회를 잃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거기 커뮤니티 댓글 보면 알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구글 트렌드 25% 여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못해 이제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이제 대출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그 심정이 더하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손흥민에 관련해서, 손흥민은 매일매일의 충실함이 이게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충실한 훈련량이 수십 년을 쌓아왔기, 어릴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쌓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력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충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엔 쫓겨납니다. 요것도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말에 사실 뼈가 있어요. 오늘 내가 술 한 잔 먹은 거, 담배 한 개 피고 의미 없는 쇼츠 영상 보고 의미 없는 생활을 한 게,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쌓이면 그게 앞으로의 내 미래를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각을 하냐 못하냐. 예. 거기에도 사실 되게,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의 충실함, 예. 차라리 그게 힘들면은 그냥 오늘 나는 뭐, 예, 오늘만 뭐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 오늘만 책 한 자 더 보겠다, 예, 오늘만 뭐 찰리 브라운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차라리 오늘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만 스쿼트를 100개를 하겠다. 그럼 그게 내일, 모레 쌓이면 그게 나한테 미래에 내 미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내가 생각하는 오늘만이. 예.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